안녕하세요. 임플란트 마스터 BKH가 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부. 이번 시간에는 이것 때문에 컴플렉스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구취, 입냄새. 나나? 안 나나? 구취는 뭔지, 왜 생기는지, 어떻게 진단하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하시면 좋아요, 구독 버튼, 좋아요, 구독 버튼. 아시죠? 구취가 생기는 원인은 정말로 많이 있어요. 치과적인 원인, 내과적인 원인, 기타 등등으로 나눠지는데요. 실질적으로 치과적 원인이 90%를 차지해요. 몇 프로? 90%. 첫 번째, 우리 저번 시간에 치석 얘기 많이 들었죠? 치태치석. 당연히 세균이 붙어 있으면 입에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충치적인 문제가 있어요. 부식시키는 거잖아요. 치아를 부식시키는 건데 그걸 통해서도 냄새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씌었던 치아들 있잖아요. 치료했던 치아들 그 안에서 썩게 되면 심한 냄새가 많이 나게 돼요. 되게 오래된 보철물들 또는 이가 많이 썩는 경우에는 냄새가 그것도 많이 나요. 치료법이 너무 쉬워요. 또 충치 치료하고 오래된 보철물을 제거만 하면 그런 지독한 입냄새가 없어지겠죠. 그 두 가지가 또 치과 내에서도 한 90% 차지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 보이시죠? 설태라고 해요. 설태. 혀를 두 줄 딱 보면 약간한 그런 느낌보다는 울퉁불퉁을 자세하게 보면 되게 이렇게 사이로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들이 붙어요. 그럼 이렇게 허옇게 보이죠? 많이 열심히 그것만 빼놓고 열심히 닦으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말하고 뭐 하다 보면 거기에서 세균이 번식됐기 때문에 거기서 냄새가 나요. 제가 입냄새 있는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추천하는 거는 텅 클리너, 혀 세정제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약국이나 슈퍼에서 다 팔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세게 피가 날 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부드럽게 양치 치카 다 열심히 하신 다음에 부드럽게만 제거해 주시면 돼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람이 한 10%쯤 있어요. 내과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위나 장이 안 좋으면 냄새가 역류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대부분 무엇을 처방해 주냐면 그 유산균을 많이 처방해 줄 거예요. 구강 내 문제가 아니라 입안 문제가 아니라 위 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역류가 되면 그것도 입냄새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추천해 드리면요.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건 아니고 북유럽 쪽에서 나온 건데요. 자, 북유럽 쪽에서 나온 건데 잘 보이시죠? 요거는 바이오가이아라고 하는 그냥 대부분은 위장 또는 이런 쪽으로 유산균이 특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치과용으로 나온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이 유산균 같은 경우는 아마 인사돌보다 가격이 좀 저렴할 거예요. 이런 거를 가서 드시면 입냄새 제거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돼요. 특히 자기 전에 먹고 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확실히 좀 덜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거는 치과에서만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치과에서 파니까 주변에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 있잖아요. 흡연자들 같은 경우는 구취에서 해방할 수가 없어요. 다 그냥 온몸에 입안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입냄새를 없애고 싶다라면 금연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코올을 섭취하거나 아니면 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입안을 건조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입냄새를 좀 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젊을 때는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우리가 자다 일어나면 입안이 건조한 경험 많이 느끼지 않나요? 여기 이제 침샘이라고 있는데요. 그 침샘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줄어들어요. 침의 분비량이. 그러다 보면 아침에는 입이 건조하죠. 그러다 보면 입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병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극히 정상이에요. 물 한 잔 먹고 하고 나면 다시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자고 나서 입냄새 난다? 그거는 되게 많은 정상 범위 중에 하나예요. 이유는 침샘이 자고 있는 동안 안 나와서. 입에 침이 없으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왜냐면 계속 침이 세균도 씻어내주고 계속 촉촉하게 해주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애기들은 침 많이 흘린 애들은 냄새 별로 없잖아요. 진짜로 내가 입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걸 측정하는 기계들이 있어요. 할로토미터라고 해서 구취 측정기가 있어서 그 수치를 갖고서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는 그렇다고 시간이 없는데 그걸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가 진단법이에요. 네, 제가 잘 안 알려주는 건데 까만 비닐봉지나 이런 비닐봉지 있잖아요. 여기다가 힘을 부세요. 이렇게 밀봉을 해놓으세요. 바로는 또 못 느끼니까 조금 있다가 이걸 냄새를 맡아주세요. 냄새가 안 난다? 그러면 구취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봉지가 좀 작은데 좀
비닐봉지 큰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불고서 나중에 다시 좀 있다가 맡아보세요. 아셨죠? 그게 셀프법이에요. 되게 쉽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직하게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주관적인 분들이 더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볼 때는 냄새가 별로 안 난다고 느끼는데 의사가 볼 때는 안 난다고 느끼는데 환자들은 자꾸 난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로. 그거는 너무 심하면 신경안정제나 이런 걸 조금 먹기도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심한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충치, 풍치 이런 것들 다 치료받고 뭐 금연하고 그러면 대부분들이 다 없어집니다. 어떤 예를 들면 우리가 구강암으로 타액선 제거술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침과 관련된 것들의 질환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심하게 입냄새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입이 내가 너무 건조하다 그러면 인공 타액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물도 좀 자주 마시고 뭐 레몬 같은 거지. 레몬 딱 생각하면 침이 막 나오지 않나요? 레몬? 껌을 좀 자주 씹거나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죠. 이제 그런 거 말고도 또 다른 이제 기타 등등등등의 입냄새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전신질환과 연관되어 있는 게 있어요. 무슨 당뇨나 무슨 간 경변이나 뭐 신장, 콩팥에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는 뭐 케톤 냄새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묘한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든가 묘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질환들이 치료가 돼야지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나는 우선은 치과 치료를 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장의 문제라고 하면 내과에서 치료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아까 얘기한 전신질환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고 그런 것들은 뭐 피검사는 몇 가지 검사하면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치료를 받아보길 권합니다. 자, 이제 여담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입안이 건조해지면 입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그런 유발을 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을 하면 입안이 이렇게 건조해져요. 아시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릴렉스. 그리고 물을 많이 드시고요. 물을 많이 드시고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물을 하루에 몇 리터? 2리터 정도 이상은 드시는 게 도움이 돼요. 물 많이 먹어서 뭐 신장에 문제만 있지 않은 이상은 문제될 게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물 많이 드세요. 지지를 하루에 4번 정도 하시잖아요. 4번. 특히 자기 전에도 많이 하세요. 왜냐면 자기 전에가 침샘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입냄새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자기 직전에 양치하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4번 정도 하시고 할 때 혀클리너로 그것도 같이 제거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구취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는 거죠. 정기적으로 6개월에서 1년에 치과를 방문하고 이상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우선 치료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도 만약에 나는 계속 나는 것 같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셀프로 해봤는데 냄새가 나는 것 같다라고 하면 내과에 가서 처방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나서도 문제가 있다면 다시 말해서 전신질환을 한번 의심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도 없다라고 하면 약간 내가 주관적으로 구취를 느끼는 거기 때문에 한번 너무 심한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삶에 대해서 막 이렇게 회의를 느끼고 나는 무슨 냄새 덩어리인가라는 정도로 되게 자괴감이 상실되면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선 예방이 최선입니다. 예방이 최선. 양치질 열심히 하기, 물 자주 마시기. 아셨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벤틀리를 유산으로 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되게 기뻐한 적이 있었어요. 벤틀리를 주신다고? 여러분들 갖고 싶죠? 알고 봤더니 벤틀리를 주신다고 그러는데 벤틀리를. 그래서 제가 아버지 어떻게 주실 게 없어 벤틀리를 주실 생각을 했어요. 냄새 되게 많이 나요 진짜. 똥냄새나 안 가져요 벤틀리를 달라고요 아버지. 이렇게 재밌는 것도 있죠.